안녕하세요. 저는 김영숙 42살입니다. 중견 IT 기업 경영지원팀 팀장이죠.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부끄럽고 가장 후회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저는 직장 상사였고 엄마였고 여자였습니다. 그 세 가지 정체성이 충돌했을 때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이 이야기는 3년 전 제 아들이 회사에 입사하던 날부터 시작됩니다. 3년 전 봄이었어요. 제 아들 준노가 저희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마케팅팀 막내 사원으로요. 남편을 잃은 지 5년째 되던 해였어요. 교통사고였죠. 갑자기 홀로 남겨졌을 때 저는 아들에게 모든 걸 쏟아부었습니다. 대학 등록금, 생활비, 취업 준비, 전부 제가 책임졌어요. 준노가 대기업에 입사했을 때 저는 제 인생의 목표를 달성한 것 같았습니다. 회사에서도 준노를 자주 봤어요. 점심시간이면 몰래 식당에서 준노를 찾아보곤 했죠. 잘 먹고 있나, 힘들어하진 않나, 동료들은 저를 강한 팀장님이라고 불렀어요. 하지만 사실 저는 엄마였을 뿐이에요. 회사에서조차 엄마였어요. 그해 여름이었어요. 준노가 집에 와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팀에 새로운 팀장님이 오셨어. 민수 선배님이라고 25살인데 정말 똑똑하셔. 민수, 강민수, 25살. 경력직으로 스카우트된 젊은 에이스. 준노보다 3살 많을 뿐인데 이미 팀장 자리에 올랐다고 했어요. 준노는 눈을 빛내며 말했어요. 엄마, 민수 선배님이 서울에 집을 구하지 못해서 고민이래. 우리 집 빈방 하나 있잖아. 잠깐만 렌트해 줄 수 있을까? 저는 망설였어요. 낯선 남자를 집에 들인다는 게 그것도 아들보다 겨우 3살 많은 하지만 준노가 그렇게 간절히 부탁한 건 처음이었거든요. 회사에서 처음으로 존경하는 선배를 만난 거죠. 저는 결국 허락했습니다. 알았어. 딱 한 달만. 민수가 이사 온 날은 토요일이었어요. 저는 일부러 집에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인지 보고 싶었거든요.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었을 때 저는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민수는 생각보다 훨씬 성숙해 보였어요. 키가 크고 어깨가 넓고 무엇보다 눈빛이 달랐어요. 안녕하세요, 팀장님. 강민수입니다. 팀장님? 저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준노한테 많이 들었습니다. 경영지원팀 김영숙 팀장님이시죠? 회사에서 뵙긴 했는데 정식으로 인사드리는 건 처음이네요. 그는 웃으며 손을 내밀었어요. 저는 어색하게 악수를 받았습니다. 그의 손은 따뜻했어요. 5년 만에 처음 잡아보는 남자의 손. 민수가 이사 온 첫날 저녁이었어요. 저는 베란다에 빨래를 널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어요.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팀장님, 물 한 잔만, 저는 깜짝 놀라 돌아봤어요. 민수가 베란다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시선은 제가 막 널어놓은 속옷에 가 있었어요. 저는 황급히 그것들을 가렸습니다. 얼굴이 빨개졌어요. 죄송합니다. 못 본 척 할게요. 민수는 당황한 표정으로 물러났어요.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누군가 제 사생활을, 제 여성성을 본 것 같아서 부끄러웠고 동시에 이상하게 떨렸어요. 월요일 아침이었어요. 회사 복도에서 민수와 마주쳤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팀장님. 그는 밝게 인사했어요. 마치 주말에 그 일은 없었다는 듯 저는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제 심장은 이상하게 뛰고 있었어요. 복도 끝에서 준노가 달려왔어요. 민수 선배님, 오늘 미팅 자료 다 준비했습니다. 민수는 준노에게 엄격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준노 씨 보고는 정확하게 다시 해와. 준노는 당황했지만 고개를 숙였어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민수는 회사에서 정말 유능한 팀장이구나. 준노가 존경할 만도 하다고. 그날 저녁이었어요. 저는 거실에서 노트북으로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방에서 나와 소파에 앉았어요. 팀장님, 아직도 일하세요. 저는 피곤한 척 웃었어요. 팀장이 뭐 별거 있나? 일이 끝이 없지.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팀장님은 회사에서 너무 강한 척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놀라서 그를 봤어요. 사실은 외로우신 거 다 압니다.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제가 얼마나 외로운지, 제가 얼마나 지쳐 있는지. 민수 씨, 팀장님, 가끔은 팀장이 아닌 그냥 김영숙으로 사셔도 돼요. 그의 말에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5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 팀장이 아닌 영숙을 봐준 것 같았거든요. 다음 주 금요일이었어요. 민수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팀장님, 내일 시간 있으세요? 저는 당황했어요. 시간, 무슨 일인데? 그냥 커피 한 잔 하시죠. 집에서만 있으면 답답하잖아요. 저는 망설였어요. 이건 데이트 같았거든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좋아. 토요일 오후였어요. 우리는 한강공원에서 만났습니다. 민수는 캐주얼한 옷을 입고 있었어요. 회사에서 보는 모습과는 너무 달랐죠. 젊고 편안하고 매력적이었어요. 우리는 커피를 마시며 걸었어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팀장님, 언제부터 혼자 사셨어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5년 됐어. 남편이 교통사고로 갔어. 힘드셨겠어요. 처음엔 힘들었지. 근데 이제는 익숙해. 익숙해지는 게 더 슬픈 것 같은데요. 그의 말에 저는 고개를 돌렸어요. 울컥하는 감정을 숨기려고. 민수가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았어요. 팀장님, 혼자 사시지 마세요. 저는 그의 손을 뿌리쳤어야 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이었어요. 준노가 저를 이상하게 쳐다봤어요. 엄마, 주말에 어디 갔다 왔어? 저는 당황했어요. 응? 아니, 그냥 친구 만나고 민수 선배님도 주말에 어디 갔다 오셨대. 기분이 좋아 보이시더라.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설마 알았을까? 준노는 계속 말했어요. 엄마, 민수 선배님 정말 좋은 분이야. 나한테도 잘해주시고. 엄마도 회사에서 많이 보시잖아. 어때? 저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어요. 응, 유능해 보이더라.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그 이후로 민수와 저는 자주 만났어요. 회사 밖에서요. 평일 저녁, 주말 오후 우리는 준노 몰래 만났습니다. 한강공원, 조용한 카페, 외곽의 식당,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곳으로만 다녔어요. 민수는 저를 팀장님이 아닌 영숙 씨라고 불렀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영숙 씨, 오늘 예쁘네요. 영숙 씨는 웃을 때 제일 예뻐요. 저는 설레었어요. 42살의 나이에 17살이나 어린 남자에게 설레고 있었습니다. 어느 금요일 밤이었어요. 민수와 저는 와인바에 있었습니다. 와인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다가 민수가 갑자기 말했어요. 영숙 씨, 저 팀장님이 좋아요. 저는 놀라서 그를 봤어요. 민수 씨, 우리 이러면 안 돼. 왜요? 왜 안 돼요? 난 내 엄마 뻘이야. 그리고 준노 엄마고.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저는 영숙 씨가 좋은걸요. 민수가 제 손을 잡았어요. 영숙 씨, 저랑 사귀어요. 저는 손을 뿌리쳐야 했어요. 하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선을 넘었어요. 민수와 사귀기 시작하면서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먼저, 민수의 업무 성과가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프로젝트마다 성공하고 상사들에게 인정받기 시작했어요. 저는 민수를 도왔거든요. 경영지원팀 팀장으로서 저는 회사의 중요한 정보들을 알고 있었어요. 어떤 프로젝트가 승인될지, 어떤 예산이 배정될지. 저는 민수에게 그런 정보들을 흘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돕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준노는 점점 뒤처지기 시작했습니다. 준노가 집에 와서 말했어요. 엄마, 요즘 회사가 너무 힘들어. 왜? 무슨 일 있어? 민수 선배님이 나한테만 너무 엄격한 것 같아. 다른 팀원들한텐 괜찮은데 나한테만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기분 탓 아닐까? 그리고 회사에서 이상한 소문이 있어. 소문, 민수 선배님이랑 어떤 여자 팀장이랑 사귄다는 소문, 제 심장이 멈췄어요. 누군데? 몰라. 다들 수군거리기만 하고. 근데 엄마, 준노가 저를 똑바로 봤어요. 혹시 그 사람 엄마는 아니지?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말도 안 돼. 분기 인사평가 시즌이 왔어요. 준노가 실수를 했습니다. 큰 프로젝트에서 중요한 데이터를 잘못 보고한 거예요. 민수는 팀장으로서 준노에게 낮은 평가를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밤 준노는 울면서 집에 왔어요. 엄마, 나 이번에 평가 최하 등급 받았어. 저는 충격받았어요. 뭐? 최하 등급? 민수 선배님이
나한테만 너무 가혹한 것 같아. 엄마, 나 회사 그만두고 싶어. 저는 그날 밤 민수에게 전화했습니다. 민수야, 준노 평가 너무한 거 아니야? 민수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영숙 씨, 이건 업무예요. 준노 씨가 실수했어요. 그래도 최하 등급까지는, 영숙 씨, 저는 영숙 씨를 여자로 사랑하지만 회사에서는 사적인 감정을 넣을 수 없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저는 엄마로서 사랑하는 남자에게 아들을 희생시키고 있었다는 걸 준노는 점점 확신하기 시작했어요. 자신의 낮은 평가가 엄마와 민수의 관계 때문이라고 어느 날 준노가 말했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해줘. 민수 선배님이랑 사귀는 거 맞지? 저는 부인했어요. 아니야. 무슨 소리야. 엄마, 거짓말하지 마. 다 알아. 회사에서 다들 수군거려. 엄마가 민수 선배님한테 정보 흘려주고, 그래서 민수 선배님이 승진하고, 나는 찍혀서 평가 박살나고, 준노는 울고 있었어요. 엄마, 난 엄마 때문에 회사에서 매일 수치스러워. 사람들이 나 보면서 저 애 엄마가 민수 팀장 애인이래. 이러는 거 다 들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어요. 뭔가 끔찍한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걸.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내일이면 전 직원이 모여요. CEO부터 신입사원까지 전부. 준노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민수는 자기 방에서 조용했고요. 저는 알고 있었어요. 모든 게 끝날 거라는 걸. 하지만 어떻게 끝날지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워크숍 장소는 경기도 외곽의 리조트였어요. 버스 안에서 준노는 저와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다른 팀원들과 이야기하며 웃고 있었어요. 저는 그냥 창밖만 봤습니다. 리조트에 도착했어요. 오전에는 팀별 활동이 있었고 오후에는 전체 회의가 예정되어 있었어요. 팀별 활동 시간이었어요. 저는 경영 지원팀 팀원들과 함께 있었고 준노는 마케팅 팀에 있었어요. 민수도 그 팀에 있었죠? 멀리서 준노를 봤어요. 표정이 너무 어두웠어요. 민수는 팀원들을 리드하며 프로젝트 발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에 민수가 저를 몰래 불렀어요. 영숙 씨, 오늘 좀 이상해요. 뭐가? 준노 씨가 저를 계속 째려봐요. 뭔가 작정한 것 같아요. 저는 불안했어요. 민수야, 오늘은 조심해. 오후 3시였어요. 전체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대강당에 전 직원이 모였어요. 200명이 넘는 사람들, CEO가 무대에 올라 인사말을 했어요. 각 팀 팀장들의 보고가 이어졌습니다. 민수의 팀이 발표할 차례가 왔어요. 민수는 자신감 있게 무대에 올랐습니다. 프로젝트 성과를 발표하기 시작했어요. 그때였어요. 객석에서 손이 올라갔습니다. 준노였어요. 민수가 발표를 멈추고 물었어요. 네, 준노 씨, 질문 있으세요? 준노가 일어섰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민수 팀장님, 네, 말씀하세요. 질문이 아니라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대강당이 조용해졌어요. 준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민수 팀장님은 저희 경영지원팀 김영숙 팀장님과 부적절한 관계입니다. 순간 대강당이 술렁거렸어요. CEO가 놀라서 일어섰고 직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준노는 계속 말했어요. 김영숙 팀장님은 제 어머니입니다. 민수 팀장님은 저희 집에 새를 들어 살고 계세요. 그리고 두 분은 연인 관계입니다. 대강당이 완전히 뒤집혔어요. 더 심각한 건 준노의 목소리가 울먹였어요. 김영숙 팀장님이 민수 팀장님에게 회사 기밀 정보를 흘려줬다는 겁니다. 저는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CEO가 무대 위에서 소리쳤어요. 김영숙 팀장, 강민수 팀장, 앞으로 나오시죠. 저는 떨리는 다리로 일어섰습니다. 민수도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어요. 우리는 무대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200명의 시선이 우리를 향했어요. CEO가 물었습니다. 사실입니까? 두 분이 연인 관계입니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민수가 먼저 말했습니다. 사실입니다. 대강당이 다시 술렁거렸어요. 그리고 기밀 정보 유출은 민수가 고개를 숙였어요. 그것도 사실입니다. 저는 그 순간 모든 게 끝났다는 걸 알았어요. 워크숍은 즉시 중단됐어요.
저와 민수는 별도의 방으로 불려갔습니다. 인사위원회 긴급 소집, 조사가 시작됐어요. 김영숙 팀장, 강민수 팀장에게 어떤 정보를 제공했습니까? 저는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예산 배정 계획, 프로젝트 승인 여부, 경쟁팀의 약점. 민수가 성공할 수 있도록 저는 회사를 배신했던 거예요. 그 대가로 무엇을 받았습니까?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사랑받았습니다. 인사위원 한 명이 비웃듯 말했어요. 42살 팀장이 25살 신입에게 사랑받고 싶어서 회사를 팔아넘겼다는 말씀이십니까? 그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민수의 조사가 시작됐어요. 저는 옆방에서 듣고 있었습니다. 강민수 팀장, 김영숙 팀장과의 관계를 설명해 주십시오. 민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진심으로 영숙 씨를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기밀 정보를 받은 건 인정하십니까? 네. 그걸 업무에 활용했고요. 네. 그렇다면 당신은 사랑이 아니라 출세를 위해 김영숙 팀장을 이용한 겁니다. 민수가 강하게 부인했어요. 아닙니다. 저는 진심이었어요. 그렇다면 왜 김준노 사원에게 낮은 평가를 주었습니까? 연인의 아들에게 왜 그렇게 가혹했죠?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민수도 혼란스러웠다는 걸, 사랑과 업무 사이에서, 아들과 연인 사이에서 그도 갈등했다는 걸. 인사위원회는 준노도 불렀어요. 준노가 들어왔을 때 저는 그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김준노 씨, 언제부터 두 사람의 관계를 알고 계셨습니까? 준노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한 달 전쯤부터 의심했습니다. 어떻게 알게 됐나요? 회사에서 소문이 돌았어요. 그리고 집에서 두 사람이 이상하게 가까워 보였습니다. 왜 바로 신고하지 않았나요? 준노가 울먹였어요. 제 엄마니까요. 엄마가 5년 동안 얼마나 외로웠는지 알아요. 그래서 참았어요. 그럼 왜 오늘 폭로한 겁니까? 준노의 목소리가 격해졌어요. 저는 매일 회사에서 수치스러웠어요. 사람들이 저를 보면서 수군거려요. 저 애 엄마가 민수 팀장 애인이래 이렇게요. 그리고 제 인사평가가 최하 등급 나왔을 때 저는 확신했어요. 이건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민수 선배님은 제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집도 빌려주고 업무도 가르쳐 주셨죠. 하지만 결국 준노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결국 제 가족을 망쳤습니다. 이틀 후였어요. 인사위원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CEO가 저를 불렀어요. 또 김영숙 팀장,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사 기밀 유출, 직장 내 부적절한 관계. 이 두 가지는 중징계 사유입니다. 저는 알고 있었어요. 해고될 거라는 걸. 하지만 CEO가 한숨을 쉬었어요. 당신이 12년 동안 회사에 기여한 점을 고려해 권고사직 처리하겠습니다. 권고사직, 사실상 해고와 같았지만 그래도 조금은 체면을 지켜준 거였어요. 민수 팀장은 어떻게 되나요? CEO가 차갑게 말했어요. 즉시 해고입니다. 회사를 떠나는 날이었어요. 저는 짐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12년간 일했던 책상. 민수가 제 사무실로 찾아왔어요. 영숙 씨. 저는 돌아봤어요. 민수는 완전히 망가져 있었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모든 걸 망쳤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내가 망친 거야. 내가 엄마로서, 팀장으로서 지켜야 할 선을 넘었어. 민수가 제 손을 잡으려 했어요. 저는 손을 뺐습니다. 민수야. 네. 우리 이제 끝이야. 민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영숙 씨, 저 진심이었어요. 나이 차이도 직급도 다 상관없었어요. 그냥 영숙 씨가 좋았어요. 저는 믿고 싶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민수야, 너는 젊어. 25살, 앞으로 인생이 얼마나 많이 남았는데, 나 같은 여자한테 인생 낭비하지 마. 영숙 씨. 그리고 저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어요. 넌 내 아들의 멘토였어. 내가 너를 사랑한 건 준노에게서 그걸 빼앗은 거야. 영숙 씨, 저는 이제 그만 가죠.
민수는 고개를 떨구고 나갔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왔어요? 준노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몰랐어요. 준노야. 준노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엄마, 나 회사 그만뒀어.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뭐, 왜? 못 다니겠어. 사람들 눈빛이 엄마 때문에 나 쳐다보는 그 눈빛들. 준노가 울기 시작했어요. 엄마, 왜 그랬어? 왜 하필 민수 선배님이었어? 왜 내가 존경하던 사람이었어?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해, 준노야.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외로운 거 나도 알아. 5년 동안 혼자 얼마나 힘들었는지도 알아. 준노가 흐느꼈어요. 근데 엄마, 그래도 나는 있었잖아. 엄마한테 나는 충분하지 않았어? 그 말에 저는 무너졌습니다. 저는 아들을 안고 울었어요. 미안해, 미안해. 엄마가 정말 미안해. 며칠 후부터 동네에서도 소문이 퍼졌어요. 회사 사람들이 이야기했겠죠. 그게 동네까지 퍼진 거예요. 마트에 가면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 여자아들이랑 같은 회사 다니는 남자랑 바람났다며? 어휴, 나이도 없이. 아들은 얼마나 창피하겠어. 저는 집 밖으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준노는 매일 집에만 있었어요. 취업 준비를 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피했어요. 같은 집에 살지만 거의 대화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어요. 준노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엄마, 응? 나 지방으로 갈까봐 저는 놀라서 준노를 봤어요. 뭐, 지방? 여기선 못 살겠어. 사람들 시선이. 그리고 엄마랑도 준노가 말을 흐렸어요. 엄마랑도 어떻게 지내야 할지 모르겠어.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저는 아들마저 잃고 있었습니다. 6개월 후 준노는 부산으로 내려갔어요. 새 회사에 취직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하지 않았어요.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재취업을 시도했어요. 하지만 어디서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기밀 유출로 권고사 직당한 팀장. 그게 제 꼬리표였어요. 저는 작은 회계 사무소에 취직했습니다. 팀장도 아니고 그냥 사무원, 월급은 전의 절반도 안 됐어요. 하지만 그게 제가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자리였습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옛 동료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영수가 민수 씨 소식 들었어? 저는 들고 싶지 않았지만 물었어요. 무슨 소식? 새로 창업했대, 스타트업. 투자도 받고 잘 되고 있다던데?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민수는 25살이었어요. 아직 젊었고 재기할 수 있었던 거죠. 하지만 저는 42살이었습니다. 모든 걸 잃었어요. 어느 날 밤이었어요. 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42살, 주름진 얼굴, 지친 눈빛. 저는 팀장이 아니었어요. 엄마도 아니었어요. 사랑받는 여자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냥 모든 걸 잃은 빈 껍데기였어요. 저는 울었습니다. 혼자 거울 앞에서. 1년 후였어요. 준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1년 만에 듣는 아들의 목소리. 준노야. 엄마, 나 다음 주에 결혼해. 저는 숨이 멎었어요. 뭐, 부산에서 만난 사람이 있어. 결혼하기로 했어. 그래, 축하해. 엄마는 안 와도 돼. 그 말에 저는 무너졌습니다. 준노야. 엄마, 나 아직 용서 못했어. 언젠가는 용서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지금은 아니야. 알았어. 미안해. 엄마, 그냥 건강하게 살아. 전화가 끊겼습니다. 2년이 지났어요. 저는 44살입니다. 여전히 작은 회계사무소에서 일해요. 준노는 부산에서 잘 살고 있다고 들었어요. 아이도 하나 생겼다던데? 제 손주를 본 적은 없습니다. 민수는 어디서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찾아보지 않았어요. 가끔 생각해요. 그때 제가 선을 넘지 않았더라면, 준노를 지켰더라면, 팀장으로서 책임을 다했더라면, 하지만 후회해도 소용없죠. 시간은 되돌릴 수 없으니까요. 저는 팀장이 되고 싶었어요. 좋은 엄마가 되고 싶었어요. 사랑받는 여자가 되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 세 가지를 동시에 가질 순 없었습니다. 욕심을 부린 대가는 모든 걸 잃는 것이었어요. 지금 저에게 남은 건
그림자뿐입니다. 회사에서의 그림자, 아들에게서의 그림자, 사랑에서의 그림자. 저는 이제 그림자로 살아갑니다. 이게 제 이야기예요. 42살 팀장의 금지된 사랑이 남긴 그림자. 혹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 중에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제발 멈추세요. 선을 넘기 전에, 모든 걸 잃기 전에 저처럼 그림자로 남지 마세요.